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0.92% 하락을 하면서 2,909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은 1.3% 하락을 했습니다. 992포인트 선에서 장 마감 지었네요.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사자세가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700억 원 넘는 물량을 담아냈고요. 외국인이 447억 원 물량 담았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7,600억 원 물량 덜어냈네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코스피와 같이 합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조금 더 사는 모습이었는데요. 2,393억 원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800억 원 물량 담았습니다. 반면에 개인 3,155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신광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지난주는 제주도를 다녀오셨고 이번 주는 혹시 어딜 다녀오셨나요? 이번 주에는 집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죠. 네, 오미크론 관련해서 좀 이것저것 찾아보고. 네, 오미크론이 뭐 자세하게 어떻게 윤곽이 나오고 뭐 시장이 반응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서 주말에 이제 나오는 뉴스를 좀 검색해 보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정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목요일 금요일부터 해서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더니만 이제 주말을 오미크론으로 뉴스가 장식을 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좀 많은 도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꼭 입력을 해주셔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일부 막판에는요, 상담소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시간 있는데요. 2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종목 명가, 매수가, 비중, 그리고 이유까지 이야기를 좀 남겨주시면 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줄평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기 전에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인증샷도 남겨주셨네요. 상승세님께서 제가 이렇게 수급 상황을 살펴보는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상승세님께서 아나운서님 올처럼 내일도 빨간장이길 빌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파란불이었지만 내일은 빨간불이 되길 저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코너인 한 줄평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식왕 한 줄평, 때로는 공포를 사는 것이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워요. 네네. 지수가 공포스럽고 진짜 주식시장 이제 특히나 한국 증시 정말 공포스러운 시장이 도래된 지 오래됐다라고 생각이 또 드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반등이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장 시작할 때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전에 동시효과에 이제 종목들이 막 하한가 들어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 막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나 뭐 유럽 증시나 막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막 약간 유가도 막 12% 폭락하고 장기 국채 금리도 막 폭락하고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시장이 막 패닉처럼 막 뭐 코인들도 다 폭락하고 막 이런 시장이 펼쳐지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대부분의 개인 분들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한 7천억
정도를 팔았는데 뭐 중간중간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오늘 코스닥을 3천억을 넘게 파셨고 중간에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1시간 만에 1조를 팔고 막 그렇게 했다고 이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장 시작할 때 지금까지 조금 버티고 조금 참았던 분들도 아 이거 더 빠지는 거 더 빠지면 큰일인데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장 초반에 그냥 가격을 무시하고 던지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신용을 쓰거나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반대 매매가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제 장 초반에 그 동시호가에 막 LG 같은 종목도 마이너스 20몇 %에서 막 시작하려고 하고 막 여러 종목들이 대형주들도 막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주식장을 보면은 그런 어떤 과매도 상황이 나오면 또 이제 오히려 뭐 예상치 못하게 오늘 이제 그 부분이 좀 받아주면서 또 어느 정도 생각보단 덜 빠졌잖아요. 그게 네. 이제 때로는 주식을 할 때 그 남들이 다 그렇게 이제 공포에 빠질 때 그 공포를 사는 것 자체가 이제 또 수익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의 어떤 시장 상황 속에서 주식을 막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공포를 살 때가 있다. 오늘처럼. 그래서 약간 이런 공포를 기다렸다가 그런 부분에서 또 진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유용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장 상황의 분위기는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나 이제 유럽 시장을 보면은 마치 이제 그 오미크론이라는 것 자체가 뭐 단백질 스파이크가 뭐 변이 그 델타 변이보다 2배가 있어서 네. 뭐 치명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백신으로 치료가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치료제도 안 먹힐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막 이런 얘기가 약간 주식시장에서 제일 불확실한 어떤 부분들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결론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2주 정도를 기다려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약간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약간 패닉셀이 나오고 더더군다나 또 미국 시장이 또 그 블랙 프라이데이죠.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서 추수감사절 그 어떤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3시간 정도 먼저 끝났는데 그런 이제 시간도 촉박한 상태에서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매도세가 몰리면서 막판까지 그냥 쭉 끌고 내려가는 중간에 반등이 안 나오고 그냥 그 종가가 저가로 마감하는 미국 시장이 이제 그렇게 마감을 했거든요. 유럽 시장 한 4% 넘게 빠지고요. 마치 네. 미국이랑 유럽 자체가 그 예전에 막 재봉쇄를 하고 막 비행기도 못 뜨고 나라가 서로 막고 그런 어떤 상황들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가도 막 뭐 국채 금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되면서 그 아시아 증시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반영을 하지는 않았고 한 1점 몇 %대 이렇게 빠지고 끝나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이거 그만큼을 반영하려면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장 초반에 그런 약간 좀 불안한 마음으로 장을 시작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고요. 주말에 나오는 뉴스를 계속적으로 검색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변이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이라는 게 이제 그 15번째를 얘기하는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15번째. 네, 15번째 이제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네. 사실 13번째 이제 변이에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13번째를 누구라고 붙였다가 그 이제 그 유럽에서 그 WHO에서 아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그 부분이 조금 약간 위중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 단계를 더 붙이려고 했더니 그게 이제 시라고 하더라고요, 시. 근데 그 시는 또 이제 중국의 시진핑의 성하고 똑같다 보니까 네. 그거를 조금 약간 갈등을 좀 피하려고 그 다음 단계인 이제 그 15번째의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근데 그만큼 일단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많이 왔다는 건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아공에서 이 오미크론 그 출현을 제일 처음에 확인을 하고 그리고 처음 보고를 한 이제 쿠첸 박사가 영국의 그런 텔레그래프하고 이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오미크론 증상이 약간 특이하긴 하지만 네. 지난 몇 달간의 그런 치료한 환자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경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새로 변이에 걸린 환자는 뭐 새로 변이에 걸려서 환자 중에서 입원한 환자는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증상이 좀 경미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또 시장에 줬어요. 또 어떤 느낌을 줬고 그리고 이제 그냥 에이즈 환자에서 이게 변이가 됐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 에이즈 환자가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는 딱히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에이즈 환자니까 면역이 굉장히 약한 에이즈 환자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코로나가 걸려서 그게 변이가 돼서 지금 이게 이제 그 오미크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근데 그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환자 자체가 뭐 사망을 했다 이런 얘기도 뭐 딱히 없고 그러니까 좀 약간 이게 좀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그런 어떤 전파력은 좀 높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백신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백신이 이거를 방어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나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2020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백신 없이도 1년 이상 있었거든요. 1년 이상 있었고 3월 달에 뭔지 모르는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막 나라가 뭐 이렇게 봉쇄하고 막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주가는 계속 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오미크론이라는 이런 어떤 그냥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 건데 이게 과연 시장에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주말 동안에 계속 좀 해봤고요. 일단은 뭐 치료제나 이런 부분도 이제 그 뭐 혈장 치료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먹는 알약 치료제는 또 구조가 달라서 또 이제 치료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봐야 알 것 같고 아직까지 걸린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샘플이 아직까지 많지가 않아서 이게 좀 분석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그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만드는 뭐 모더나나 화이자에서도 그거를 좀 분석해서 하면 한 100일 정도면 백신을 새로 만들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그렇게 공포에 좀 절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주식시장에 이렇게 좀 극복을 못할 악재가 아니라면 어쨌든 간에 백신은 나올 수 있고 치료제도 지금 먹는 치료제가 이제 거의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이제 극복 못할 악재가 아니다라면 뭐 단기간에 조금 하락할 수는 있지만 시장은 좀 하락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그 주식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그런 어떤 못 샀던 대기 자금들이 있잖아요. 대기 자금들이 일단은 지금 시중에 그런 대기 자금들을 보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그 증시 자금 같은 경우도 아직 65조 정도가 고객 예탁금으로 아직까지 좀 살아 있고요. 네. 살아 있고 일단은 뭐 빅스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의 반응을 보면 오늘 지금 한 11% 정도 빅스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변동성이 조금 약간 금요일 날 나왔던 변동성 좀 오바였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도 지금 조금 반영을 다시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그런 상황도 한번 보면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인데 지금 오늘 보시면 지금 기관들이 오늘 한 7천억 정도를 코스피를 매수를 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스피는 좀 관망을 했지만 코스닥 쪽으로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주식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냥 일반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매수를 해 왔는데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 동향을 보면 이 앞전에 좀 주식이 이렇게 올라올 때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했잖아요. 주식을 사지 않고 계속 매도를 해왔단 말이에요. 연기금도 계속 매도를 했고. 근데 이 기관들 같은 경우도 주식을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주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주식이 좀 빨리 올라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서 이 앞전에 이제 계속 매도를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주가가 이만큼 내려왔을 때 좀 진입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기 자금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종목들을 보면 상당 부분 많이 내려온 종목들이 많아요. 막 반토막 난 종목들도 많고요. 뭐 화학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그런 경기 민감 섹터 가치주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종목들이 뭐 조선주라든지 예전에 상승을 좀 많이 했다가 상당 부분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그 오미크론의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만약에 더 내려가거나 이런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는 그런 언더슈팅이 있으면 좀 매수세가 대기 자금들이 조금 천천히 유입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오히려 이번에 이제 시장이 조금 내린다면 가격 메리트가 좀 생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가에 좀 그렇게 받아내는 기관 같은 주체가 좀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돌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사실 이 주식 시장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위에서 밀고 내려올 때 이 앞전에 코스피가 이렇게 밀고 내려올 때요. 이거를 돌릴 만한 어떤 대형 호재가 사실 딱히 없는데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또 가격이 저렴한 거거든요. 가격이 저렴한 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이제 뭐 추세적으로 그냥 이 횡보하는 구간대 안에 이제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좀 좁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서 일단은 조금 흐름이 괜찮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 밑에 하단까지 좀 내려오는. 근데 다행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대부분의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2,900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삼중 바닥이죠. 지금 삼중 바닥. 예, 오늘 여기서 만약에 이걸 장대음봉으로 깨고 내려갔으면은 좀 밑으로 이렇게 열리면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한 2,800 정도 수준, 한 이 정도까지 또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왔을 텐데 일단은 개파락이 떨어지고 나서 지난번 저점에서 그 전에 저점, 이 저점들에서 똑같은 저점에서 지금 받아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그러면서도 거래량은 좀 나름 그래도 많이 실렸거든요. 밑에 보면 그 전보다 좀 거래량이 좀 실렸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크게 이탈하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요. 근데 이게 뭐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기술적으로 뭐 책에 보면 아 이거 뚫리면 뭐 밑에 어디까지 열리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거는 그냥 기술적인 부분이고 시장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그거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같이 좀 매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언더슈팅이 나오긴 하지만 또 깼다가 다시 돌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2,900을 이탈하면 나는 손절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내려왔고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면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예전에도 근데 제가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좀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 그 전에 이제 2011년도 막 이때쯤에 이제 시장이 올라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지지부진했어요.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그때는 이제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버냉키 쇼크라고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버냉키가 갑자기 이제 양적 완화 그때 당시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런 이슈 속에서 시장이 한 이틀 정도가 연속 거의 하한가를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처음 경험해봐서 아, 충격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이거 시장이 무너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장이 무너졌구나 생각을 해서 반등이 나올 때 이제는 좀 주식을 좀 줄이자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줄여 나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충격 끝에 매수세가 다시 저가 매수가 붙으면서 시장은 고점을 넘기고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시장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구간에 이렇게 너무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당황하지 말고 좀 진정을 하자. 좀 진정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못했지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코로나 3월달에 막 이렇게 시장 폭락할 때도 아 그때 시장이 그렇게 내려올 때 아 그때 왜 주식을 안 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괴롭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에 되게 무서워서 손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손절하고 나면 마음이 되게 시원할 것 같지만 또 손절을 했는데 또 주가가 안 빠지네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를 어떤 내가 행동을 딱 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주식이 사실 그렇게 하루 이틀에 주식시장이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요. 그런 이보다 더 큰 위기들도 여태까지 계속 있었고. 근데 주식시장이 오늘 뭐 하루에 갑자기 뭐 폭락을 하면서 막 나락으로 가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막상 또 오늘 이걸 저점에서 받아주고 다시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일부터 당장 급등하거나 뭐 또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늘 산다고 해서 내일 뭐 당장 급등하지도 않고 뭐 오늘 판다고 해서 뭐 마음은 시원하지만 또 팔고 나면 찝찝하고 안 내려가니까 찝찝하고 계속 그런 상황들이 반복돼요. 그래서 항상 좀 시장의 상황을 너무 그렇게 조바심을 내지 말고 좀 느긋한 마음으로 보시고 그리고 약간 나눠서 대응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시점을 대략적으로는 큰 그림은 이렇게 그리되 이제 대략적으로 큰 그림을 그린 안에서 너무 하루하루를 맞추려고 하지 말자. 그러면은 그 행동 자체가 좀 너무 조바심이 나고 그러니까 그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하죠.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데 결국에 결정을 하면 악수를 두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서 주식시장을 좀 보면서 너무 내가 그렇게 대응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 그냥 좀 힘들면 어려우면 안 봐도 주식시장을 뭐 일주일 뒤에 다시 봐도 그렇게 뭐 큰일이 일어나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 앞전에 지금 여기서 10월 8일 날 저점을 찍었고요. 지금 오늘이 지금 12월 달이 이제 거의 다 돼가죠. 그러니까 그 10월 달에 이렇게 내려갈 때 아 이거 큰일 날 것 같지만 두 달이 지나도 그냥 뭐 이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이 자리에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겹긴 하지만 일단은 그 하루하루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좀 정신 건강에 해롭다. 일단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 지금까지 상황은 미국의 그런 어떤 그
그래프를 한번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업들 실적이나 이런 건 괜찮아지고 있었고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뭐 S&P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우존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뭐 추세가 깨져서 이게 무슨 여기서 급락을 해갖고 뭐 밑으로 나락으로 가고 그런 모양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뭐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뭐 그런 어떤 미국의 시장을 보면 내려올 이유가 딱히 없었는데 이게 시장이 스물스물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계속 스물스물 내려왔죠. 그래서 그 지금 보면은 참 이렇게 종목들로 보면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같은 경우가 이게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미리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가고 있다가 이렇게 슬금슬금 밀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언더슈팅으로 밑으로 크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내려오고 있었고 모더나 같은 경우도 그냥 이 백신에 관련된 이런 모더나가 이제 금요일 날 급등을 하긴 했는데요. 모더나 같은 경우도 크게 내려왔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크게 내려왔었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아메리칸 에어라인스하고 반대로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다가 여기서 지금 슈팅이 나왔거든요. 슈팅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 부분들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는 그럼 계속 내려가고 모더나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보면 좀 진정돼 가고 있죠. 그러니까 좀 유가 같은 경우도 12%가 빠져서 유가가 12%가 빠지는 이런 상황이 예전에 3월 달에 코로나 터졌을 때 생겼었는데 이게 또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되게 걱정을 많이 주말 동안에 이제 여러 그런 매체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오늘 유가는 다시 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시장 뭐 미국 시장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0.7%대 상승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바로 여기서 급등을 하진 않겠지만 2주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좀 시장의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잡으려고 하겠죠. 근데 일단은 그냥 시장 중간중간에 그냥 얼마든지 시장은 조금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그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뭐 나락으로 가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뭐 가다 보면 좀 중간에 하락이 좀 크게 나왔다가 또 어떤 이슈로 인해서 그런 어떤 변동성이 좀 커졌다가 다시 또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한 또 이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하락을 좀 크게 해줘야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서 또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또 그렇게 손바뀜이 생겨야 또 주식이 오르는 주식이 안 그래도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그걸 사서 끌어올리지 못하지만 새로 유입되는 어떤 세력들은 뭐 이제 그 저가 매수로 들어오면서 또 시장을 조금 살려낼 수도 있는 또 그런 기대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시장을 사서 끌어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무기는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좀 약간 미수거래라든지 그러니까 시간이 내 편이 아닌 방법만 쓰지 않는다면 뭐 레버리지를 너무 높게 써서 뭐 주가가 중간에 변동성이 생겼을 때 반대 매매가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시간이 내 편이 아닌 방법만 아니라면 좀 기본적으로 조금 지금 주시장 자체가 그렇게 막 여기서 갑자기 폭락을 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수익이 될 때까지 그냥 좀 기다릴 수 있다. 그냥 편안하게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다라는 마음. 그러니까 공포에 이제 좀 절어서 막 너무 조바심 나고 무섭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뭐 어차피 내 돈이고 나는 시간 많은데 주식 평생 하는 건데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약간 편안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있으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러이러한 종목들인데 이게 이런 일을 하는 회사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회사라는 게 그 기업의 상황이라는 게 또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거니까 일단은 나는 뭐 충분히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 이렇게 좀 약간 그런 마음만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뭐 인디안 기후제처럼 그냥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만 있다면 뭐 필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은 우리는 매달 실적을 내서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되는 기관도 아니고 어떤 종목을 살 때마다 막 그 컨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얼마든지 좀 기다릴 수 있고 그냥 그런 어떤 용기만 있다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같이 좀 용기를 내면 극복하지 못할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줄평 때로는 공포에 사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이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전 세계의 오미크론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국내 시장까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여기까지 오늘장 한줄평 들어보도록 하고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소마젠 살펴봐도 될까요? 이 미국에서 이 집에서 코로나19 진단 서비스를 한다라면서 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29% 상승을 하면서 1,40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진단키트주 관련해서 확실히 많이들 상승을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소마젠이 상한가까지 가격이 올랐고요. 8,010원이었던 시초가가 10,000원 선까지 올라섰네요. 네, 재택 치료가 된다, 이 진단이 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올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소마젠이 오늘 나왔던 그 이슈 자체는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약간 흥미로운 종목이다. 이거를 진단 키트를 사서 거기에 이제 침을 묻힌 다음에 그 소마젠 회사로 보내면 소마젠 회사에서 하루 이틀 내로 답변을 주는 그 부분이 약간 좀 정확하다라고 해서 집에서 그냥 정확하게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미국에서 한다라고 해서 그 사실 앞전에서 여기서 나왔던 얘기죠. 여기서 나왔던 얘기인데 약간 그래도 약간 흥미롭다. 좀 기존의 진단 키트랑 좀 약간 다르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뭐 하염없이 내려왔어요. 하염없이 내려오다가 일단 가격이 이제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그냥 시기적으로 이제 오미크론 어떤 이슈가 터지면서 시기적으로 가격이 좀 싼 상태에서 진단 키트주들이 좀 움직일 때 좀 가장 힘이 세게 이제 대장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었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주가 있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있고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주 이게 이제 소마젠도 있고 뭐 시젠도 있고 휴마시스도 있고 랩지노믹스도 있고 뭐 수젠텍 뭐 이런 어떤 진단 키트 관련주 그리고 뭐 이제 이수앱시스라든지 뭐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뭐 CMO 아니면 뭐 치료제 어떤 백신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재택근무 말서포트 뭐 링네트 그리고 뭐 원격 교육이죠. 교육 관련 YBM 뭐 이런 어떤 종목들을 이 코로나 종목들을 지금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뭐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건가? 이번 기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기존에 코로나 관련주를 갖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시젠이 가장 많으시겠죠. 시젠이 이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이 종목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소마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서 처음 나왔고 상한가를 갔으니까 신선한 어떤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상승 여력이 있겠죠. 아무래도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만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시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내려오고 나서 이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예전에도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 시젠이라는 종목을 누군가 이제 어떤 분께서 상담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일단 기다려보자 이 종목 기다려보면 위드 코로나 하고 나서 또 코로나가 심해지고 뭐 하면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반응을 줄 수 있다. 근데 다만 나오자 그때 나오자. 여기서 못 나오고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서 움직이다가 또 반응이 나오면 이곳점 넘어가기 쉽지 않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또 막상 이 상황이 되면 아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내가 팔았는데 또 더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더 가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딱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이 왔는데도 내가 생각한 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종목들이 여기서 더 밀리면 사야지. 근데 밀렸는데 그때 또 손이 안 나가서 못 사고. 근데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가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근데 본전이 왔는데 못 팔죠. 예, 더 갈까 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5만 원에서 지금 8만 원까지 왔죠. 순간 밑에서부터 50%가 올라왔어요. 밑에서부터 50%가.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죠. 생겨서 지금 어떻게 할지 약간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어서 미리 올라왔어요. 근데 오미크론 이 2주 동안에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럼 2주 후에 주식을 사든지 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먼저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이슈가 터지기 전에 시제는 먼저 올라오고 있었죠. 며칠 전부터. 며칠 전부터 이렇게 먼저 올라오고 있었어요. 먼저 올라오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오미크론 이 변이가 별로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또 하면 또 내려올 수 있겠죠. 다만 또 내려왔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맞출 수가 없죠. 맞출 수가 없으니까 내 계좌 상태에 따라서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시젠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시젠을 마이너스로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게 거의 소폭 손실까지 올라왔다. 근데 다른 종목들은 다 깨졌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그냥 소폭 손실로 판다 하더라도 많이 깨진 종목을 다시 사면 그게 오히려 마음 편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코로나는 이번 오미크론 이후에 만약에 오미크론이 바이러스가 이제 생존 본능이 있대요. 그래서 그 확산을 하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본인이 살려고 하면 숙주를 죽이면 안 되겠죠. 예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금방 없어졌던 이유가 치명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걸린 숙주들이 금방 다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하다 보니까 옮기지를 못하고 다 사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금방 없어진 거죠. 근데 이 바이러스의 이 변이를 하는 이 특징 자체가 이게 변이를 하면 전파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나의 생명력은 계속 길어지게끔 노력을 하는데 이제 숙주에 대한 치명률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그냥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만약에 바뀐다라면 델타 변이 지금 전 세계에 걸리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한 80% 이상이 전부 델타 바이러스로 지금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델타 바이러스는 이 델타 바이러스라는 거를 알게 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미 벌써 다 퍼져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남아공에서 굉장히 빨리 발견하고 굉장히 빨리 전 세계에 알리면서 이 상황들을 조금 잘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나왔을 때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래서 오히려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뭐 옮기는 거는 더 많이 옮기지만 점점 이제 그 증상이 경미해진다라고 하면 진짜 흔히 얘기하는 점점 변이를 하면 할수록 점점 감기 증세처럼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만약에 간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젠 같이 이런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실적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실적이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준 이 부분이 좀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 이제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랩지노믹스부터 시작해서 쭉 그런 여타 다른 종목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어떤 급등을 이어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정상적인 시장을 좀 미리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갖고 있다가 이거 종목 상담을 의뢰할 만큼 되게 걱정을 했는데 이게 본전 근처에 왔고 본전 이상 왔다. 매수가 이상 왔으면 좀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하고 좀 찬찬히 생각을 해보자. 2주라는 시간이 있고 그 안에 여러 종목들이 또 내려오고 그게 지난다고 해도 또 끝이 아니죠. 12월 달에 12월 3일 날 부채 한도 상향을 밀어놓은 게 있고 그 옐런은 그걸 12월 15일 날 또 그때까지가 기한이라고 하고 또 공교롭게 12월 15일 날 또 FOMC 회의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나올 수 있을 때 이런 종목들 기회를 줄 때 나와서 현금을 좀 들고 시장을 좀 찬찬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소마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진단키트주까지 가는데요. 이 시젠과 다른 여타의 종목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매도를 오히려 할 시기고 매도한 가격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아닌 진단키트 관련주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확산하자 이 진단키트주들이 오늘 또 날랐습니다. 진맥트릭스 오늘 13% 상승을 했고요. 천랩도 상승을 했습니다. 9%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앞서 말씀하신 시즌도 오늘 잘 갔고요. 휴마시스 5%, 팜젠 사이언스도 6% 상승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는 조금 덜어내자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워낙에 상승세라서 이 급등 열차를 또 타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거는 이제 금물하자 이런 이야기실까요? 지금 그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전부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음봉이 나왔고 네. 시즌 같은 경우도 음봉이 나왔거든요. 음봉이 나오면서 기관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긴 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간 내일 만약에 여기서 급등이 다시 나온다면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앞전처럼 이렇게 눌릴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이 앞전에도 상승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니까 이렇게 다시 눌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 다시 여기 음봉이 나왔는데 또 이제 여기서 바로 그냥 이 앞전처럼 강하게 상승하지 않으면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나서 지금 앞전에 음봉이 보이죠. 음봉이 네. 보이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오면 이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런 내용들을 좀 알면서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요. 약간 기술적의 영역이고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투자자들 중에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시 리버모어는 가는 말에 올라타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했죠. 근데 이제 또 유명한 투자자 중에 반대로 앙드레 코스탈로니 같은 경우는 네. 좀 하락에 당당하게 좀 맞서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이게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읽어보면 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되고 또 하락에 당당하게 맞설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제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본인 스타일이더라고요. 스타일. 내가 가는 말에 올라타는 스타일이냐. 그렇게 위험을 이제 즐기냐. 모험을 즐기냐. 근데 모험을 즐기는데 아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모험을 했다가 살아남지 못할 확률이 많겠죠. 근데 이제 또 하락하는 거를 그 부분들을 맞선다고 해서 내가 그걸 막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기다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또 참아내면 다시 또 내가 갖고 있는 게 올라가는 또 그런 상황이 나오고 그 두 가지 스타일 중에 어떤 걸 할 것이냐라는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 휴마시스나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는 제시 리버모어 스타일이죠. 그냥 가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건데 네. 근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가는 말에 올라타는 거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미 코로나가 벌써 13번째 변이라는 거죠. 13번째 변이. 그러니까 좀 늦지 않았나 이거 설거지 패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CG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가는 말처럼 보이나요? 이게 가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전에 가는 말은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내려오는 이 큰 하향 추세에서 이거 조금 올라온다고 이게 가는 말처럼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주가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서 여기다가 모험을 걸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지금 이제 매수가 이상이 됐으면 좀 현금 확보하는 이쪽에서는 현금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찬찬히 이후 상황들을 좀 지켜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로 또 꼽히기도 하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공포에 이 관련주들이 모두들 휘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공주들 한번 살펴볼까요? 대한항공 2% 하락을 했고요. 진에어 4% 넘게 하락을 했고 제주항공은 6.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에 아시아나 항공도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한진칼은 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짓기도 했었네요. 카지노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KL 3% 하락으로 가장 컸고요. GKL, 밤원랜드는 2.7%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행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참 좋은 여행은 4.6%, 레드캡 투어는 3.5%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행주들, 면세점주,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로 해서 항공주도 그렇고 카지노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생각보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게 오늘은 그런데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죠. 일단은 시장에서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약간
지금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 네. 이 잘 가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이 앞에 패턴을 보면 이게 쉽게 이렇게 무너질 패턴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앞전에 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하락 각도가 그러니까 상승 각도가 이렇게 뭐 쭉쭉쭉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잘 다지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생겼는데 뭔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보는 것처럼 좀 약간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일단은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대한항공은 오히려 조금 낮죠. 난데 이제 일단은 이 저점을 지켜주면서 일단 일반적인 다른 종목들이 내려오는 만큼 그냥 일단 경기 민감주 이런 종목들 중에 조금 추세를 지키면서 내려오는 종목처럼 약간 어느 정도 내려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개파락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2.39%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 오늘 밀고 올라오면서 그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 지겹다 너무. 예, 이게 결국에는 정해져 있죠. 결국엔 가겠죠. 예, 결국에는 코로나는 없어질 테니까 뭐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뭐 파라다이스 이런 회사들, 뭐 강원랜드 이런 회사들 쉽게 망하지 않겠죠. GKL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나 뭐 GKL 같은 경우도 그게 뭐 일반 그냥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공기업의 성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쉽게 망하진 않겠죠. 그냥 언젠간 가겠죠. 이게 상황들이 해결이 되면. 근데 너무 지루하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갈 건가? 보통 2020년에 했을 때 이게 1년이면은 끝난다, 내년이면 끝난다 했는데 또 올해 또 이거 뭐 위드 코로나 하면서 증상 격리하니까 예, 간다 했는데 또 다시 오미크론 뭐 이런 게 생기면서 물론 이게 이제 증상이 좀 경미하면서 진짜로 그냥 코로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진짜 감기처럼 그렇게 되고 감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화이자라든지 머크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알약을 먹거나 하면서 좀 나아지고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데에서도 뭐 흡입제 치료제도 만들고 여러 회사들이 지금 치료제를 계속 만들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회사들이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백신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머크 같은 경우도 이제 알약을 만들면 좀 복제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모더나나 지금 화이자가 그걸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신을 다른 회사에서 만들게끔 그렇게 해서 좀 빨리 해결하자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거부를 해갖고 지금 상황들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여러 회사들에서 계속적으로 백신이 좀 나와주고 이런 상황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올라는 가겠죠. 근데 시간 문제.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알 수가 없으니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한다고 하면 뭐 사볼 수 있죠. 오늘 같은 날 그냥 지금 양봉이고 다 전부 아까 그 진단 키트 주는 전부 음봉이었죠. 전부 음봉이었는데 이 종목들은 전부 양봉이에요. 매수세가 있는 거죠. 뭐 파라다이스나 이런 거 전부 양봉이죠. 개파락 떨어지고 나서 전부 다 이제 양봉이고 물론 하락은 똑같은 하락이긴 한데 그건 상승이고 이건 하락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매수세가 붙었고 그거는 시작하자마자 매도세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힘이 많은 진단 키트 주냐 매수하는 힘이 많은 위드 코로나 주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이 조금 많이 내려온 그런 지수가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꼭 위드 코로나 관련주, 꼭 코로나 관련주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코스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만큼 내려온 게 있으니까 약간 가격 메리트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좀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움직인 어떤 현상들을 보면 반도체 관련주 대형주들이 막 움직였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이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일단은 가격 메리트는 코스피 쪽으로 있어요. 코스피가 좀 더 가격 메리트가 있고 근데 이 상황이 지금 박스가 좁게 움직여서 좀 지겹긴 한데 이제 이후 상황들을 볼 때 좀 경기 민감 섹터 가치주나 이런 것들 지금 가격이 메리트가 많이 있는 것들 그런 종목들을 조금 이번 기회에 좀 담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 와중에 이제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좀 이번 기회에 또 내려왔죠. 메타버스 관련된 지금 뭐 주도주가 메타버스 관련주, 뭐 게임주는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그런 쪽의 섹터들이 있고 NFT 관련주 뭐 이런 쪽의 섹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천천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경기 민감 섹터 관련주들이 있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탕으로 하는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예전에
그 많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얼마 전에 애플 이슈로 또 LG전자도 많이 오르고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이 살짝 움직이기도 했죠. 그래서 애플이 자율주행 차도 좀 땡겨서 만든다라고 하니까 그런 영역들의 어떤 주식들을 지금 쌀 때 뭐 만도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뭐 그런 어떤 영역들의 그런 종목들을 모아갈 것이냐. 그리고 또한 메타버스가 나중에 진짜 그런 어떤 시장이 열린다 하더라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세상이 열린다고 그때 새로운 기술이 지금 대박을 친 게 아니죠. 그때는 새로운 기술이 뭐 200배 뭐 이렇게 올라갔어요. 40몇만 원까지 2,000원부터 40몇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때는 올라갈 땐 계속 올라갔죠. 하지만 결국에 지금은 없어요. 그 종목은 상폐되고.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메타버스로 올라가는 종목들, 그때 당시에 올라갔던 새로운 기술, 이게 진짜 메타버스 수혜주가 아니라는 거, 아닐 수 있다는 거. 오히려 네이버라든지 그 제페토를 하는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메타버스의 수혜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메타버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나도 새로운 기술이 2,000원에 40만 원 갔다가 다시 상폐될 걸 알아.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메타버스 종목들이 나중에 없을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가는 말에 올라탄다. 그냥 기술적인 영역으로만 한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걸 투자의 영역으로 본다라고 하시기에는 종목들을 좀 잘 선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메타버스를 하려고 하면 일단 메타버스라는 게 뭘로 접속을 해야 되나요? 뭘로 접속을 할까요? 메타버스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겠죠. 스마트폰.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 플렉서블 관련주, 스마트폰 관련주, 그 메타버스에 관련된 것들을 하려고 하면 서버가 커야 되죠. 그러니까 서버를 하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결국에 메타버스도 기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수혜주라고 뭐 지금 이제 뭐 맥스트라든지 뭐 그런 어떤 막 종목도 홀로그램 관련주 뭐 그런 종목들을 따라다니기보다 실적을 못 내는 뭐 AR, VR, 글래스 관련주 이런 거를 따라다니기보다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그 메타버스 진짜 실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그런 하드웨어 기기 업체의 부품 관련주, 핸드폰 부품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그 서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의 그런 어떤 관련주들 뭐 그런 것들이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메타버스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가장 긴 텀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고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 그런 어떤 긴 텀으로 할 거냐. 지금 시장이 내려왔을 때 어떤 영역에 투자를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찬찬히 좀 시장에 느긋하게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해서 최근에 특정적으로 올랐던 sek터들 메타버스나 게임주, NFT 관련주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한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옥석가리기 정말 진정한 대장주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주셨습니다. 네, 더 자세한 전략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643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시간상 1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 때 조금 더 긴 종목 상담소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 때 꼭 길게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종목 고민 남겨주시고 2부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